팟캐스트계에 이렇게 리스펙 할 수 있는 매체 프로그램은 없었다. 최고의 리스펙을 받고 있는 김수민의 뉴스 밑장. 누가 리스펙하는? 리스펙 김수민입니다. 누가 하는? 네. 식스팩 말고 리스펙.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냐고. 허경영?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 모든 여러분이 리스펙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하는 두 멤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멸공의 횃불 아래. 아, 내가 또 장을 봤지. 멸치 콩나물. 멸콩이 아니라 콩멸이라고? 인디계 정용진. 멸공. 이창원. 정영진은 군대 갔다 왔나? 안 갔죠. 모르겠어요. 안 갔을 네. 거야. 정용진 왜 이렇게 찌질해요? 정영진은 그냥 네. 관종이던데. 아니 근데 뭐 그렇게 튀는 얘기를 해도 되는데 멸공은 뭐야 또 아이, 멸공은? 참, 그 아저씨는 네. SNS 안 해야 돼 김수민처럼. 이게 SNS에서 손해 보는 사람이 조국, 정영진, 김수민.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원래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그러니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 SNS는 재미라도 있잖아. 드립이 막 난무하고 그 어? 정영진도 팬들한테 막 네. 저기 댓글 달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런 그럴걸? 팬한테 댓글 달잖아. 어. 나는 안티 팬한테 댓글 달고 싸우고. 완전 달라 나하고는. 나는 차라리 이재명 쪽에 가깝지. 나의 SNS 사용법은. 정영진가 네. 하여튼 걱정되는 거는 이 SSG 랜더스가 네. 맞아요. 이걸로 또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거기 뭐 중국에서 뭐 해요? 아니 뭐 아니요. 어쨌든 야구단들이 어. 뭐 괜히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아. 야구 팬들이 또 막 들고 일어나고 할 텐데 그 피해 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는 뭐 이게 참 대조적인 게 그 양반 이름 뭐였지?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박용만. 네. 박용만은 박용만은 자기가 어떤 경영자이든 간에 좀 뭔가 통합적인 롤이 있었어. 예, 박용만이 뭔가 얘기하면 다 같이 뭘 좀 해보자 이런 거였고 또 재벌들도 기업들도 서민들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많이 나갔거든. 근데 지금 정용진은 분열적 리더십이에요. 이게 뭐 거의 뭐 일배 아니여 잘못하면. 예. 왜 또 갑자기 그 멸공은 왜 한 거야? 근데 더 웃긴 거는 그걸 가지고 그 이마트에 가서 멸치 콩나물을 산 멸치랑 콩을 산 윤석열은 뭐냐고. 그건 네. 그것도 이준석 작품인가요? 그럴 수도. 이준석은 그럼 이제 계속 그런 거를 뭐 하고 그런 싶어 거를 하는 하고 있나 봐. 아,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자, 어이가 없는데 이준석하고 나이는 비슷한데 이준석보다 훨씬 나은 게스트 아니구나. 호스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사진과 함께 콩멸이라는 글을 올리는 인디053 이창원 대표 거의 김수민 수준이다. 언론계의 조국 전영길. 야, 김수민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네. 네. 아니지. 내가 조국을 제일 싫어한다고? 네. 박근혜보다? 박근혜보다 조국을 더 싫어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나는 조국이라는 사람 자체는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난 조국이 그래도 착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이 진중권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보수 넘객이지요? 라고 했잖아. 근데 조국은 나한테 따옴표를 치긴 했지만 진보 평론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분입니까? 그 와중에도 나보고 보수라고는 안 하잖아. 이재명보다는 조국이 착하다. 나는 이 점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사실은 표창장은 조국이 아니고 정경심이지만 다른 문서를 몇 개 위조를 했잖아요. 저는 살다가 하면 안 되는 짓이고 입시에 피해를 주는 짓이긴 하나 처벌받아야 되지만 사람이 살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고 보니 그런 제가 실수는 아니고 잘못인데 나는 조국의 문제는 그 잘못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건데 근데 나는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게 만약에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50만까지는 아니었지 한 20만 인파가 길거리에 모여서 수민 수호를 외치고 김수민 무죄라고 하면 나도 버틴겨 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막 국민의 20-30%가 내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조국이라도 버틴겨 볼 것 같아요. 나는 조국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조국의 범죄를 비호하는 민주당과 서초동 집회, 난 초창기에 서초동 집회 나갔던 사람들 이해해요. 근데 계속해서 나가고 지금까지도 표창장 하나로라고 억지 부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조국 씨는 사실은 조국 씨도 한편으로는 피해자예요. 아우 다행이네요. 저도 공문서 위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갑자기 공문서야. 공소시효 지났어요? 지났죠. 졸업장을 위조했기 때문에. 졸업장을 졸업장 위조했다고? 왜 위조했는데? 제가 졸업식을 2번 했거든요. 네, 그 8학기를 마치고 네, 예, 학생회 부회장에 당선이 됐는데 집에서는 졸업하는 줄 알고 있어서 가짜 졸업식을 했습니다. 트루먼 쇼야. 짐 캐리야. 그래서 졸업 사진은 그때 찍어서 음. 저희 본가에 부모님 집에 걸려 있는 졸업 사진 큰 액자는 가짜 졸업식 때 찍은. 야. 그럼 그 졸업장은 부모님 보여드리는 졸업장. 네, 부모님 보여드린 요거는 정도로. 그거 공문서 공문서죠. 공문서네. 왜냐하면 국립대를 다녔기 때문에 네. 공문서. 조국도 사립대 다니면 공문서 아니고? 아니 실제로 조국 그 표창장 위조는 사문서 위조예요. 근데 동양대학교에서 조국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위조했잖아요. 그거는 허위 공문서 네. 작성. 근데 그거 작성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행사까지는 해당이 되나? 사기죠. 오늘부터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천국.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멸공을 언급한 네. 두 사람 모두 군대를 안 갔다 왔네요. 정용진은 정용진은 윤석열. 과체중으로 정용진 과체중. 과체중 요새 나시는데. 과체중이에요? 그 과체중으로 군 면제 받았다고. 그럼 요즘에 살 뺀 거. 살뺀 뭐 거겠네요. 헬스 워낙 그럼 많이 살 뺀 거 이런 경우는 살 뺐으면 군대 다시 보내야 됩니다. 군대 다시 보내. 살 뺐는데. 야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막 지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군대를 갔다 왔으면 멸공의 햇불이 생각나서라도 멸공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멸공이 언제적 용어입니까 도대체? 박정희 때지. 아니 뭐 대한민국 수호, 전두환 때 거. 대한민국 수호 이러면 되고 아니면 뭐 북한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다른 표현을 쓰던가. 멸공이 뭡니까 멸공이? 그 뭐 종북 척결 이런 것도 있는데. 종북 척결이 더 낫다. 그러니까 그게 더 낫잖아요. 멸공보다는. 근데 종북 척결하고 멸공은 다른 게 종북 척결은 이제 남한 내에서 하는 거고 네. 멸공은 뭐 근데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마트 운영을 안 하겠다는 거죠. 진짜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는데 정주영 회장이 1992년 대통령 선거 때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약에 일본 공산당 수준의 공산당은 허용해야 된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주영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발한 사람들도. 정주영이 막 색깔론을 당했다니까 그때. 근데 정주영이 왜 그랬겠어요? 정주영이 대북 사업도 대북 사업이지만 일본 공산당이라는 표현은 진보 정당이거든요. 좌파 정당. 일본 공산당은 좀 삼인주의 좌파 정도 수준인데. 그렇죠. 당 이름만 공산당을 근데 가지고. 그런 정주영이 봐도 그런 사회주의적 정당이 필요하다는 거야. 예, 자기가 재벌이지만 얼마나 그래도 물론 자기네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이런 적이 있지만 그래도 넓게 본 거 아닙니까? 요즘에 왜 이런 통 큰 인물들이 안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윤석열은 뭔 생각으로 그걸 또 이마트에서 장을 본 거야 또? 왜 멸콩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윤석열은 이렇게 그 꼴통이었나 참 어이가 없다. 윤석열은 모르지 않았을까? 뭔지도 모르고 했다. 그러니까 꼴통이 아니고 박근혜처럼 그냥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게 뭡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 거야 도대체? 응? 그 얘기 합시다 우리. 일단은 윤석열, 이준석, 봉합. 야 이건 뭐 하루에 네. 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진짜. 나- 이게 무슨 네. 그 20대가 아니지. 또 비하 발언 될 수 있으니까. 왜요? 그 남녀 관계 되게 어. 많이 싸우는 사람들도 그런 거 같아. 하루 안에 그렇게는 안 되지. 오늘 헤어졌다가 잉잉 울면서 저녁에 다시 결합하고 뭐 네. 그런 거 같아. 그 어떻게 보셨어요? 이걸로 지지율이 반등할까요? 윤석열. 뭐 지지자들이 이제 빠진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집했다가 빠진 지지자들한테 조금 올 거는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그 빠진 지지율이 대부분 다 안철수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시 좀 그러니까 어차피 막판 되면 양 세력이 그냥 결집할 것 같거든. 지금 5번 선거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나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전용길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 국면에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으로. 예, 국민의힘으로 그 음. 안철수 쪽으로 안철수의 뭐 향후 설 때까지 네. 행보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지금 한 최근 2주간 보여왔던 행보를 그대로 간다면 윤석열에서 빠졌던 표들이 안철수한테 굳히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나는 좀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긴 한데 근데 윤석열 후보가 뭘 잘해서 지지율을 올리면 좋은 일인데 이걸 해가지고 올린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냐 진짜. 그러니까. 아 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에? 뭐 때문에 싸웠는데? 뭐야 이게? 옛날에 유승민이 박근혜한테 한판 붙고 난 다음에 처맞고 다운되고 고개 숙이고 내려갔을 때는 내용도 있었고 멋도 있었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고. 아침만 해도 윤석열이 그 이준석이 도장 찍으려고 도장 안 찍겠다고 한 거 윤석열이 찍어버리고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들 막 지휘하고 있는데 같은 방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가지고 방금 그거 철회 취소하지 마 아니면은 윤석열이 하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거 해 이걸 초유의 광경 아니냐고 초유의 광경.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필이면은 목요일에 방송이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거든요. 그 방송할 때마다 시시각각 추가 상황들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안 되고 이준석이 사퇴를 하든지 윤석열도 뭘 걸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실컷 떠들어놨거든 저녁에. 끝날 때쯤에 속보로 둘이 포옹했다는 거야. 이게 뭐야? 걔네가 완전 뒷박친 상태에서 하루의 마지막 일정인 YTN에 나갔어요. 밤에. 그래서 내가 이따위로 해가지고 지지율 올리면은 이거 한국 정치에 암담한 일이 될 거다. 그리고 이게 뭐냐 무슨 가치가 있냐 여기에 도대체. 콩같이. 난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난 너무 뻔한 게 이 갈등의 시작 시점과 끝날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너무 뻔해요. 김건희 문제입니다. 시작할 때는. 그리고 이준석이 멘붕이 왔을 거야. 왜냐면 이준석이 진짜 마음 다 잡고 윤석열을 쉴드 치는 걸 봤어요 그때. 이준석이 네스케이프 전인가 무슨 전시회에 팜플렛을 올렸어요 자기 SNS에. 그게 그 삼성 그거죠 갤러리. 네, 근데 그게 무슨 삼성 플라자 플라자 갤러리인가? 그래서 어쨌든 전시전을 한 건 맞다. 그리고 처음에 알려졌던 건 포트레이트 전시전이었는데 다른 제목이었죠. 근데 또 변명을 하는 게 포트레이트는 초상화란 뜻이고 전시전 이름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더 웃긴 건 포트레이트가 이력서에 적힌 게 그 R인가 L인가 뭐. 원래 철자가 TRAIT죠. 네. 포트레이트가. P 네. POR AIT. 하여튼. 근데 그걸 ATE로 써놨어 ATE? 끝에 트레이트를. 그러니까 철자도 이미 틀렸는 건데 그게 아니고 포트레이트 초상화라는 뜻이며 그게 전시전 이름이 아니라 초상화라는 걸 했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난 웃긴 게 그 팜플렛을 보면 김건희가 참여한 부문이 비디오 부문이야. 근데 비디오 부문인데 초상화가 뭔지 포트레이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작가들이 비디오로? 해석해서 할 수는 있죠. 자, 거기까지는 오케이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팜플렛에 김건희의 이력이 적혀 있는데 또 한림대학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원래 한림성심대인데. 네. 그래서 또 뾰록 난 거예요. 내가 당장에 이준석 대표가 그걸 올리고 내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당장에 그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SNS에 올렸지. 한림대 또 뾰록 났다고 이거. 아마 이준석 대표도 그걸로 멘붕 좀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로 돌아가 보면 진짜 문제는 이준석이 당 대표잖아. 당 대표가 왜 그걸 찾고 앉아 있냐고. 내가 한 건 해 보이겠다. 아니 그게 선대위나 실무진들이 음. 작동이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찾고 있으면? 아니야. 내 생각은 찾는 거는 이준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준석은 내가 당대표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아니 근데 나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공식 라인들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이제 팀들이 있고 대응 팀들이 있고 그게 이제 선대위에서 쭉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개인 SNS에 그딴 거는 올리고 앉아 있고. 원래 이준석 대표 그런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이준석 대표 피 이런 것도 올리고 막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막 자기가 막 몇 시간 해가지고 뭐 구글링 졸라리 했겠지. 그거 막 해가지고 그런 거 찾고 앉아 있고. 아니요 그 팜플렛은 구글링해서
이미지 파일로 찾은 게 아니라 팜플렛 자체를 찾았을 수도 아, 있어요. 원본을. 원본을. 음. 좀 낡았더라고. 집에 엄청 뒤졌겠네. 그걸 이제 김건희 씨가 찾았든지 누가 찾아서 근데 그러면 그걸 당에서나 선대위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내야지. 이준석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지. 그게 문제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기 정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웃긴 거는 이제 그걸로 오히려 또 뾰록이 났다. 근데 여기서 음모론. 그걸 뾰록 내기 위해서 이준석이 올렸다. 그러니까 근데 보고 고를 리는 없고 이준석 대표도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역대 선거에서 이렇게 당대표 선대위원장의 존재가 컸던 거는 이번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대선 당시에 당대표가 누군지도 기억 기억 안 못하는 나요. 사람 많아요. 기억 안 나요. 노무현이 후보일 때 당대표 누구였는데. 기억도 안 나. 고나만 날만한 거예요. 이거는 한화갑 대표였거든요. 그리고 이회창 후보 2002년에는 서청원이었어 대표가. 근데 왜냐하면 대표는 선거 때는 오히려 좀 약간 뭐랄까 후보가 직접 하기 힘든 네거티브 캠페인. 그러니까 자기 당 후보에 대한 거 말고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조용하게 뒤에 조금 숨어서 마치 사무총장처럼 당을 그렇지. 이렇게 정비하고 이런 역할을 하죠. 대표 기억나는 거는 나는 강재섭밖에 기억 안 나. 2007년. 그치. 그때 이명박이 그 수락연설 때인가? 수락연설 때 그러면 좀 그랬나? 버겁지, 더겁지. 하여튼 아니 그랬는데 경선 중이었어요. 경선 중에 강 대표 보면 진짜 쥐어받고 싶었어. 한대만 쥐어받고 싶었어. 그 이런 얘기하면서 그거 기억나네. 그거는 이명박이 강재섭을 배려한 말입니다. 뭐냐면 강재섭이 원래 친박이었잖아요. 네. 근데 경선 룰에서 이명박 손을 들어줬거든. 그래서 박근혜 쪽에서 엄청 원성이 자자했을 거라고. 저 새끼 배신자다. 사실 배신자 유승민 전에 배신자 강재섭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명박이 그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박근혜 쪽에서 좀 덜 미워할 수도 있는 난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강재섭은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이명박 입장에서도 쥐어받고 싶었다. 니네만 힘든 거 아니다. 친박 니네만 힘들었던 거 아니다.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선 주자가 언급하는 건 그 정도 수준인데 항상 강 대표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번에야말로 사실 윤석열 마음속에는 저 새끼 확 쥐어받고 싶었어. 진짜 호송차에 태우고 싶었겠죠. 나 근데 윤석열의 말버릇으로 봤을 때 이번 대선 끝나고 만약에 윤석열이 당선이 되면 그 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당선되면 그때 그 진짜 마치 이준석 대표 확 쥐어받고 싶더라니까. 노태우 때 김옥숙이 이순자 앞에 놔두고 야쥐를 주듯이 왜 전 대통령이 인기가 너무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유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하고 같나요? 나는 너무 이번에 속보이는 게 시작하는 건 김건희 문제예요. 신지혜도 아니야. 신지혜가 메인 이유가 아닌 이유는 신지혜 영입의 목적 중에 하나가 김건희 문제를 덮는 거였어요.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었거든. 근데 그러면 수습은 왜 됐느냐? 난 너무 속이 뻔한 게 안철수 지지율 올라와서 수습한 거 아니야. 겁나가지고. 그거 아니면 뭐예요? 그렇죠. 안철수한테 겁먹고 수습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준석은 뭐 당대표가 간당간당 해버렸으니까 거기에 겁먹은 거고 윤석열은 자기 리더십이 흔들리는 게 겁먹은 거고 다 겁과 겁의 연맹이네. 근데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이 이겼고 나는 그 거의 산채로 잡았다 이준석을. 왜냐면 의원들이 이준석한테 등 다 돌렸거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란 말까지 나왔어요. 한 명 등을 안 돌렸었죠. 누구지? 나 빼고 다 홍준표? 하태경. 하태경. 심지어 이준석을 그렇게 삼촌처럼 돌봐줬던 김기현 원내대표도 등을 돌렸거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의총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 화해가 된 건데 나는 이게 20부작 드라마인데 12회에서 다 건너뛰고 갑자기 20회 된 거. 개연성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맥락이 없어. 중간에 옆 방송사에서 신작 드라마 한다고 하고 있으니 머리를 심어가지고 풍성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것도 개연성이 안 맞고 나는 처음에 1차 때 그 이준석의 대모험 할 때 난 그때는 재밌었어. 막 이준석이 막 제주도 가는 배 탈 때 내가 빵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가소롭고 웃긴 게 아니고 너무 재밌더라고. 저 친구가 저 센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준석이 갖고 놀았잖아. 뭔가 두는 바둑 같은 것도 있고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는 이건 개 차반이다 이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나왔던 그만 나온다니까. 그 가세현한테 쫄아서 그런 거 아니냐. 아, 근데 가세현은 내가 솔직히 가세현은 이렇게 내가 보긴 봤는데 아직 판단을 못 하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내가 왜 판단해야 돼? 가세현의 몫이야 그건. 내가 한번 방송에서 그 여기에 대해서 유보적 태도를 취했더니 윤석열 지지자들이 나보고 이핵관이라는 거예요. 미친놈들아 이 새끼들은 온 세상이 윤석열 대 이준석으로 보이나 봐. 심지어 무슨 댓글까지 달린 줄 알아요? 송영길, 이준석, 김수민은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이래요. 당대표급이야? 이야, 당대표 둘 사이에 아무 끼어 힘이 있는 거야. 없어요. 얘는 그냥 넘어가 건너뛰어.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뭐라고 했냐면 송영길, 이준석, 김수민이 같은 라인에 서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우연히 가까운 공간에 서 있을 것. 두 번째, 사은품, 공짜로 사은품 돌리면 줄 선다. 같이. 그럴 때만 한 라인이 될 수 있어. 셋 다 조국을 싫어하는 거. 송영길은 조국 좋아하나? 조국 싫어할 리가 없지. 그런가? 얘들은 이제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난 진짜 빡치더라고. 이게 그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 경기 평택에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하신 소방관 거기 세 분. 가는데 막 박수 치고. 그 왜 박수 치냐고. 박수가 나와? 사람 돌아가신 데 가는데 박수 나와? 그리고 윤석열 뭐 바로 미친 거 아니야. 잤다면서. 아니 윤석열이 잔 건 이해를 해요. 자기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긴장 다 빠져나가고 그랬을 텐데 근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 쇼를 해놓고 지지율을 올리겠다고?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SBS 유튜브에서 천용길 기자가 나한테 해줬던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 3개는 3번의 가출이었다. 그거 내가 얘기했어. 제가 이야기했는데. 나도 여기 아니야? 내가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래요? 하여튼 누구 네, 아니야. 하여튼, 내가 네. 얘기했어. 나 뒤에서 피나. 많이 써먹네. 우리랑 얘기했던 걸 나가가지고. 내가 전에도 하나 써먹은 게 그때 우리 대선 후보자 이미지 얘기할 때 그때 이재명 눈물 좀 흘리지 말라고 이창원 대표가 얘기하면서 그렇죠. 노무현은 남의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는데 이재명은 자기가 말하다가 운다. 근데 내가 KBS 더 라이브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 진행자가 막 탐복을 하면서 그렇네 이러더라고. 진행자 네. 최욱 씨는 아니죠? 최욱 씨 말고 오원종 아나운서. 네. 최욱 씨 제가 좋아하는데. 네. 불금쇼 시절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매불쇼 너무 약해.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창원 대표가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그 얘기를 뉴스 밑장은 솔직히 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중에 조회수가 제일 낮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 좋은 아이디어를 사장시킬 수가 없잖아. 근데 내가 생방에 KBS 생방 중에 이창원 대표라는 분이 하신 말입니다라고는 못 하겠더라고. 아니 왜냐면 왜냐면 누가 알아 그걸? 아니, 잘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특정인을 띄워주는 것 같으니까. 뭘 띄워요. 그래서 그냥 본인 언급해달라고 앞으로 아니야. 추석 따라다니고 아니야. 각주 최욱 씨한테 거 매불쇼 제가 좋아한다. 그 얘기는 좀 해주십시오. 사석에서 네. 불금쇼 시절이 그리워하는. 대기 시간 만약에 뭐 출연할 있다. 일 또 있으면 대기 시간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고 나는 근데 요번에 느낀 게 진짜 홍준표 지지자들이 왜 윤석열을 보고 문석열이라고 하는지 깨달았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리더십이 너무 비슷해요. 밑에 싸움 박 터지게 붙여놓고 자기는 물러나 있어. 나는 검찰총장은 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총장은 직접 개입 행위가 후배 검사들이나 그 부하 검사 부하는 아니지. 부하가 아닙니다. 부하가 아니라 하여튼 그 하급 검사들에게 억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최소 개입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근데 정치 리더는 그렇지 않다고요. 물론 스타일에 따라서 전면에 나서는 리더가 있고 이준석처럼 지나치게 나서는 리더도 있고 조금은 이제 물러나 있는 옛날에 김근태 전 의원도 조금 물러나 있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근데 이거는 박 터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박 터지게 만들었어. 방치한 게 아니라 약간 조장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안 걸릴 것 같냐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놓고 대인배 코스프레 다 하고 이건 뭡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가 다르냐고 윤석열 총장이.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호호호호. 그래서 그 제가 지난 경선 때 홍준표 의원이 그 문석열이에요 했던 게 갑자기 내 귓잔을 때리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게 무능해서인지 고의적인 건지는 확실하게 판별은 안 되지만 제가 혀를 찼습니다, 진짜.
그럼 윤석열 정권이 되면 또 문재인 정권처럼 될 거냐. 좀 갑갑하더라고요.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것도 기자 간담회 자주 안 하는 것도 비슷하네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한 달에 한 번 기자회견 한다고 대선 공약으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다 합쳐도 얼마 안 될걸? 지금까지 한 10번인가? 뭐 그 정도? 이게 약간 세기에 따라 조금 다르던데 근데 기자들한테 질문 이렇게 원활하게 받고 그리고 뭐 한미 정상회담 이런 거 할 때 받는 거 말고 그냥 대통령 주로 나와서 하는 거는 그거 한 3번밖에 없었을 거예요. 3번, 4번. 3번보단 많아. 박근혜보다 몇 번 많아. 조금. 박근혜가 한 5번 했고. 하여튼 이명박보다 적은 걸로 알고 이명박보단 적지. 박근혜가 워낙 강렬했어가지고 그때는 박근혜는 한 번만 하는데. 그때는 그 시나리오까지 다 나와버렸으니까 기자들 질문지까지. 그 차이는 시나리오 안 들키고 그냥 하는 거 정도밖에 없는 수첩 건데. 들고 다니고 안 들고 다니고 요 정도. 그렇지. 근데 문 대통령이 내가 말을 잘 못하거나 논리가 딸려서 기자회견을 안 했다고 보진 않아요. 내가 실제로 막 뭐 어림도 없는 얘기긴 하지만 문재인 침해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근데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멀쩡해.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연설문 이런 거 되게 꼼꼼히 고치고 한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기자회견을 왜 안 했을까? 나는 일부러 안 한 거다. 자신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노출 안 되는 게 장땡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노무현 선배처럼 하지 않겠어. 이겁니다. 근데 지나치게 그런 것을 국민들이 또 불신한다고요. 근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운이 좋은 게 차기 대선 주자 복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운은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윤석열이라는 조합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선의 조합입니다. 비교해봐. 3명을 놓고 문재인, 이재명, 윤석열 비교해봐. 문재인이 선녀로 보이지 않나? 선거를 갑자기? 자기 선거할 때도 좋았지. 그때도 좋았고. 홍준표, 안철수였으니까. 홍준표는 그때 극우였고 아예. 그렇죠. 당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고 안철수는 MB 아바타였으니까. 잘 따라 붙기에 따라서 문재인한테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MB 아바타입니까 하면서 스스로 미끄러져 버리고 뭐 유승민 심상정이야 원래 군소 후보였고 쉽게 됐죠. 쉽게 됐고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문재인의 지상 목표는 좋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퇴임 안전한 퇴임이다. 그리고 진짜 안전하게 퇴임할 것 같아 왠지. 지금 밸런스가 붕괴된 삼국지 게임 같아요.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이 주요 장수로 등장하면서 문재인 장수의 매력치가 100을 찍은 것 같아요. 갑자기 비교 평가가 되면서 제가 모 보수 언론 관계자랑 얘기를 나누는데 그 보수 언론 관계자가 벌써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윤석열도 싫은 거야. 이재명, 윤석열을 보니까 벌써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그립다. 그 참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번에 이러지 않을까. 양산으로 내려가면서 야 기분 좋다. 노무현처럼. 근데 이건 정치인으로서는 비난받아야 되는 게 자기만 쏙 빠져나가는 거거든. 나는 박근혜 사면 또 그런 맥락이었다고 봐요. 내가 박근혜 사면의 미스테리를 풀었어. 박근혜 사면을 왜 할 수밖에 없느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 박근혜가 사면 된다고 했을 때 여러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문재인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자기 편이 졌어 이번 대선에서. 그래서 당선자가 사면시켜주는. 당선자가 사면을 시키는 거 아니라 그 전에 당선자가 분명히 대통령하고 회동하면서 제안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완전 굴욕 아니에요? 완전 굴욕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수용해도 굴욕이고 수용 안 하고 그 다음 대통령이 해도 굴욕이야. 그러면 차라리 아사리 자기가 끝내버린다. 이거거든.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내 생각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 나한테 사면 건의를 하도록 한다. 이 시나리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재명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이재명이 강성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자기도 자기대로 사면 문제를 털고. 근데 보니까 이재명이 이길지 질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해야겠다 하고 그리고 이재명 거꾸로 이재명하고 아예 상의 안 하고 혹은 상의해놓고도 안 한 걸로 해두고 질러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먹힌 게 나는 사실 예상했어요. 나는 일관되게 사면을 반대해왔지만 막상 해버리면 국민 여론의 다수는 잘했다라고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네.
지금 대구는 사면 이후의 분위기는 어때요? 서면 이후에 우리 공화당 플랜카드가 많이 붙여져 있죠. 사면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아, 예. 그렇게- 그러면 이제 탄핵 무효까지. 네. 아니 산행 오늘 그거는 봤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고 뭐 이런 거. 우리 공화당이? 누가 에이. 그런 국민 누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공화당 선 넘지 말라고.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원포인트로 가라고. 선 넘지 마세요. 그리고 그 5.18 건드리지 마. 우리 공화당은. 달성공원 이그 큰 장내 거리. 그러니까 서문시장에서 달성공원 가는 쪽에 보면 박근혜 사진이 항상 있는데 문구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석방이었다가 이제 건강하세요로. 건강까지는 안 돼. 건강까지 제가 건강하세요로 바뀌었어. 봤던 만촌 내거리 쪽의 현수막은 사면은 시작일 뿐입니다. 탄핵 라는- 무효. 탄핵 무효가 적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원진이 네. 박근혜 석방되는 그때 네. 그 집회를 하면서 탄핵을 무효로 만들겠다. 세계 만방에 알리겠다. 그래서 나는 사실 박근혜가 풀려나면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의 미션은 끝나는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미션을 잡았구나. 탄핵 만들었어요. 무효. 네. 탄핵. 근데 사면 좋아. 관련해서 근데 탄핵 무효 활동을 하는데 5.18은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진짜 경고합니다. 그것만 건드리면 나는 우리 공화당의 집회 결사와 정당의 자유를 모두 옹호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구 경북에서 최근에 한 이틀 동안 50명 정도 그 민심 청취를 하고 왔는데 사면과 관련해서 일단 50명 중에 3명을 제외하고는 사면 잘했다. 그런데 이 47명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한 분은 아직 감옥에 있지 않냐.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해야 된다가 한 절반이었고 근데 절반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는 다르다. 이 박근혜는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박근혜가 더 낫다. 그 박근혜는 지가 해먹은 건 없지 않냐. 결국은 밑에 사람들이 잘 못 부려가지고 그런 건데 이명박은 다 지 혼자 해먹었지 않냐. 게다가 박근혜 4년 있었는데 이명박 이제 들어간 지 그 절반도 안 됐다. 더 있어야 된다. 좀 더 있으라. 뭐 이런 여론이었습니다. 일단은 사면 자체에 대해서는 예, 긍정적인 그 받아들이는 수용한 태도가 더 높았던 게 대구 경북의 나이는 이명박이 훨씬 많잖아요. 나이는 많은데 이명박이 41년생, 박근혜가 52년생. 이게 작동하더라고요. 11살 차이. 예. 박근혜는 여자잖아 라고 하고 그리고 가족도 없고. 제대로 없는데 가족이 왜 없어? 최순실. 야 이렇게네. 여성 제가 가족 성이 다르지만 가족입니다. 여성 가족. 그래 여성 가족이네. 여성 가족부 페이지가 윤석열 끝까지 박근혜를 잡겠다는 여성 가족부 폐지입니다. 사면은 근데 이명박도 되긴 될 것 같은데. 예. 되겠죠. 뭐 되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예 전통상 그리고 이대남들이 이명박을 좀 좋아해. 그게 살고 있어요. 이대남들 사이에서 살아나고 있어 이명박이. 그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환멸이 그만큼 엄청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재명 얘기도 해봐야 되겠다. 이재명은 이제 탈모 얘기를 해야 되나? 탈모. 어떻게 네. 보셨어요 탈모? 뭐 저는 뭐 이렇게 나름의 히트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나올 때 뭐 사실 이게 머리 김수민 씨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 나는 이제 대머리는 아니고 뭐 집에 M자. 약간 M자도 좀 있는데 여성형 탈모에 가까워요. 그건 뭐예요? 여성형 탈모는 막 머리가 확 벗겨지고 이런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부분. 얇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되게 먹히겠다. 이걸 어느 정도 자기가 탈모가 있다라고 자의식을 느끼는 국민이 1,000만 명은 넘는다니까. 범탈모인이? 그리고 뽑는다가 아니라 심는다. 이명박을 뽑지 말고 이명박을 심는다. 이명박 아니고 이재명. 이제 헷갈려. 둘의 이미지 너무 비슷해. 이재명이 동영상 찍으면서 이재명을 뽑는 게 아니죠? 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재명은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엔터테이너적인 게 있어. 이제 그 싸움이 이제 그 싸움으로 빨리 나는 그래도 반가웠던 게 어찌됐건 빨리 이런 정책이 싸움으로 나왔다. 가라. 이런 싸움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사실은 많이 비판적일 수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그 이재명의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콤보가 있거든요. 5단 콤보가 있는데 1단계는 이런 거지. 탈모요? 도와드려야지. 건강보험 지원해드려야지. 2단계 뭐 검토 중이다. 간병비 지원도 있고 그러면 탈모 지원하면은 비만 또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선순위가 있고 또 비슷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것도 해드려야지. 이게 2단계야. 그다음 3단계는 그럼 이것저것 다 하면 돈은 어떻게 하냐. 국가가 빚도 내고 해야죠. 국가가 빚을 내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4단계가 기재부나 이런 데서 반대하는 건 어떡하냐. 기재부를 청와대에 놓고 조지면 됩니다. 지금 이재명이 실제로 기재부를 청와대 밑에 갖다 놓자는 공약을 했어요. 그리고 5단 콤보 마지막 단계. 기획과 재정을 분리해가지고 그런 거죠. 분리하는 건 좋아. 분리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청와대로 갖다 청와대로. 놨겠다. 나는 이게 어이가 없는 게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부총리가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도 대통령 밑에 있어요. 근데 뭐 청와대로 들여놔 그거를 가까이서 조진다는 거야 조인트? 아니 그거는 홍남기는 문재인을 거슬러서 결정했나 지금까지? 대통령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정부와 청와대가 원래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가 건의를 했든 누가 어쨌든 간에 기재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리드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였던 게, 그러니까 힘이 있잖아. 힘을 제대로 행사를 못한 거지. 근데 그 힘은 내가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대통령제잖아요. 하지만 예산 만드는 기능은 국회로 가 있습니다. 국회가 네. 의결권도 있고 편성권도 그쵸. 있죠. 예. 예산 법률주의. 그러니까 예산안이 법률이에요. 그럼 법률이라는 건 뭐냐? 입법부가 만든다는 거거든.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제지만 국회 권한이 되게 큽니다. 인사권도 맞죠. 있어. 상원의회가 네. 장관도 임명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장관까지도. 그러면 사실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 나는 이재명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예산을 짜도록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이게 정도라고 원래. 이게 진보고 민주 정치예요. 근데 이재명은 청와대로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건 문재인 대통령도 홍남기 부총리를 가까이 못 두고 멀리 있어가지고 당했나? 그게 문재인의 뜻이라니까. 그리고 기재부 공무원들이 실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논리를 못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기재부 조지는데 실패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기재부 논리를 넘어서고 그다음에 기재부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공무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배우고 이래야지. 이재명은 그냥 조진다는데 내가 확신하는데 못 조집니다. 못 조져요. 못 조져. 그런 식으로 하면. 택도 없어. 국회는 조질 수 있어요. 국회는 안 조져도 돼.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이 되는 순간 기재부가 못 당해요. 그러면 기재부도 국회를 설득할 수 있거나 어느 정도 인정하고 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처음에 검찰 언론을 하기 전에 나는 행정개혁을 제대로 했었어야 된다. 그렇죠. 기재부가 이게 이제 진짜 일반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게 기재부가 뭐 하는 곳인지 여기는 좀 당해봐가지고 알아. 당해봐서 알지. 근데 진짜 이게 뭘 기재부가 하여튼 희한한 힘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너무나 희한한 힘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은 권력을 지그들만 곧 독점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부처 위에 부처예요. 우리나라 기재부가.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우리나라 이게 모든 지방행정까지도 기재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중앙에서 교부금 날아오는데. 그러니까 그 결정 기재부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세종시에 그 정부 부처들 쭉 있잖아. 쭉 가보면 제가 그래도 많은 부처를 왔다 갔다 해봤는데 기재부가 1층 분위기가 제일 이상합니다. 1층이 1층 분위기를 가보면 로비 1층 로비가 보통 이제 다 이제 카페들 이렇게 있잖아. 네네. 근데 기재부가 제일 희한해. 1층이 어떤데? 1층이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왼쪽에 카페 있고 이렇게 쭉 회의실 있고 이래요. 근데 거기 이제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무슨 죄인 같아요. 무슨 열려라 참깨요? 그러니까 이게 날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죄인이요?
진짜 법원 1층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아. 다 죄인처럼 와요. 일단 들어오는 민원인들도 그렇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단은 또 굉장히 겸손해지고 왜 당연히 이런 검사를 그렇게 돼서 심사받으러 왔는데. 특히 이제 9월부터 해서 이제 뭐 요때 예산 때면 네. 지자체장들 막 허벌나게 오거든. 막 탁탁탁 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정말 선택받아서 그러니까 시도민들이 뽑아서 해준 네. 권력을 준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거기 가가지고 진짜 뭐 사무관은 좀 그렇지만 뭐 서기관 뭐 한 부의사관 정도 되면 뭐 굽실굽실거릴 수밖에 없어. 사무관 정도만 돼도 진짜 다 굽실굽실거려야 된다니까. 네. 그럼 이런 권력 누가 줬냐고 그런 사람들한테. 짜증나네. 얘기하면서 근데 또 짜증나. 나는 이게 행정 차원의 개혁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게 사실 문재인 정부도 특히 초창기에 더 그랬는데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청와대 중심으로 하면 처음에는 끝발 날리는 것 같지만 힘 떨어지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다 온팡 뒤집어 쓰고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도 총선 지나고 민주당 180석 된 다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국회에게 권한을 줘버렸어. 추미애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도 다 주도하고 내가 이 미스테리를 결국 풀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이원정부제처럼 만들어버린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옛날에 2012년 대선 후보 때 의원 내각제와 이원정부제가 원칙적으로 옳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선거제도 개혁이나 개헌 이런 걸로 문재인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될 때 내가 그때만 해도 친민주당 팟캐스트를 같이 했으니까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막 하거든. 문재인 대통령도 원래 의원 내각제론자다. 그럼 문바들이 날 졸라 공격해. 그리고 심지어는 진행하던 그때 김용민 씨죠. 내가 그 얘기를 2번인가 3번째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게 맞냐는 거예요. 찾아봐 좀. 그리고 진짜 난 민주당이 타락했다고 보는 게 최근에 무슨 이재명 읽기, 재명학 읽기 이런 거 하잖아요. 재명학? 아니 진작에 읽지 그랬어 진작에. 이재명 책은 이미 나온 게 몇 권 있었을 거 아니야. 내가 진짜 희한한 게 대깨문들하고 악플 대화를 해보면 얘들은 김대중 노무현 자서전 안 읽었어. 뭐 아마 집에 책은 있을 거예요. 책은 있는데 안 읽었어 얘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인터뷰를 했어요. 의원 내각제가 옳다고. 근데 그게 진심이었던 거야. 나는 그동안 미스테리였어.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했던 거랑 정반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가 됩니다. 이랬거든. 근데 전혀 민주당 정부가 아니었어요. 특히 초창기에.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로 하다가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 혼자 개헌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회로 다 넘어가 버렸다. 그 부분은 좀 실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총선 전후로 해서 청와대 비서실의 네네. 수석들이 누군지 그렇지. 이제는 잘 언급되지 않아요. 후에는 몰라. 내가 처음에 비판했던 것도 민정수석이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하냐. 그러니까 그럼 왜 나오냐? 근데 나중에는 민정수석 이름도 몰라. 곽상도가 민정수석이었다는 거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처음에 나는 그때 내가 조국 교수를 싫어하지 않았을 때 조국 사태 전에 근데 그럼에도 내가 계속 비판을 했던 게 솔직히 조국 1인을 비판한 게 아니라 민정수석이 뭐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우병우 앞에 때문에 그랬어.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잖아. 대비시킨다는 거야. 이명박 때는 경찰청장 조현호. 그러니까 이거 경찰청장 지금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 지금 누구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리고 박근혜 때는 누가 있나? 박근혜 때는 없나? 박근혜 때는 최동욱 검찰총장. 최동욱. 그러니까 하여튼 이 힘의 우병우. 실세가 어디에 있는지가 그때 이름이 얼마나 회자되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다니까. 우병우도 일반 사람들이 그 최순실 때는 알았지 뭐. 그렇죠. 아니 현직이 있을 때는. 최순실 드러나기 전에 우병우는 몇 달 전에 드러났어. 그 뭐야 조홍천이 아니고 무슨 박관천. 뭐 그것도 있고 이제 뭐야 무슨 그러니까 박근혜 리퍼블릭이야. 때는 정은호 뭐였지? 이름 뭐야? 정윤회.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있었죠. 청와대 얼라들. 얼라들 그 문고리 13시 뭐 이런 거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상 목표는 퇴임 후 완전히 맞아. 그래서 총선 끝나고 민주당 쪽으로 다 넘겨줘 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권한이 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도 계속 헤매는 거야. 문 대통령의 뜻은 뭐냐.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나 언론중재법이나 다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애들이. 어렵다. 아유. 근데 문재인 대통령 허허허 내가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정부라고 얘기했잖아요. 너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달 지나면은 야 기분 좋다 이러고 이제 가는 거죠 시나리오가. 그래서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가 안전했던 최초의 대통령으로 남는 건 아닌가. 이 사람이 근데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고단수구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얘기하다가 4단계 얘기 너무 길게 했네. 기재부 어떻게 할 거냐. 5단계는 뭐냐. 국민 반대가 많으면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이 정책 체계는 뭐냐. 똑똑한데? 근데 이건 괴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보냐. 나는 사실은 뭐 이게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내가 방송에서 시간 될 때마다 하는 얘기 이게 진보냐. 빚 막 내는 게 진보냐 그러면. 미국이랑 일본은 빚이 많아요. 근데 독일, 스웨덴,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작아요. 그럼 독일, 스웨덴, 뉴질랜드가 보수요? 이상하잖아요. 제 주변에 그 탈모 약을 먹고 있는 탈모인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저희 그 유수민 기자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봤냐. 누구지? 뭐 얘기하지 뭐 생활을 P? 생활을 네. 얘기하려고 이니셜도 얘기하지만 몇 명 될지 알아서 된단 말이야. 괜찮아. 여기는 잘생겨서 괜찮아. 아이 뭐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잘생긴 사람은 좀 빠져도 돼. 그래서 물어봤는데 저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탈모 건강보험 적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 포퓰리즘이다라고 공격하는 소위 좌파들은 너무 화가 난다. 안 당해봐서. 안 당해봐서. 당해봤어 나도. 그런데 나도 20대 중반에 확 달아나서 근데 엄청 뭐 고민해봤어요. 이재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걸 희화시켰다. 이재명이 오히려 더. 좀 희화시킨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재명 본인이 그게 아니라서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이 왜 이재명이 윤석열하고 왜 공개석상에서 머리는 좀 심으셨나?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신체 완전성 그건 진짜 망언이었죠. 이야기를 꺼내고 그럼 안경 쓰는 것도 지원해줘야지. 그렇게 치면. 그리고 이 건강보험 적용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늘리겠다고 하면서 이게 이 기자는 실비보험 가입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실비보험 가입도 안 되는데 그러면 사보험을 건강보험으로 통합시키는 정도의 그림을 그려줘야 그렇죠. 이 탈모인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순환을 안 당하는데 이 막 포퓰리즘화 시켰다. 이재명이 그 부분은 문제가 많다. 이야기를 강하게 하길래 제가 그랬죠. 그러면 키를 키워주는 것도 건강보험 적용을 시켜주냐. 탈모이만 힘들었냐. 키가 작은 것도 상당히 힘들었다. 저는 이 정도 건강보험 적용 이야기를 해주면 저도 그럼 나도 할 말 있어. 공감할 것 같아요. 나 악플 이렇게 받았는데 건강보험 지원해주냐고. 정신건강보험 지원해줍니까? 근데 이제 심상정 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 간병살인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간병비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포함해 갖고 100만 원 상한제로 묶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아까 내가 빚 얘기했지만 빚은 적절하게 지면 좋지만 빚만 지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안철수도 얘기했지만 기축통화국이냐 아니냐가 대단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까 얘기한 미국,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에요. 그런 데는 빚을 내도 좀 무방하지 사실. 근데 한국은 그래도 난 기재부가 정해놓은 국가 채무 비율 40% 이게 독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또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럼 진정한 진보 정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조금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증세에 동의를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국회와 국민의 합의로 그걸 통과시켜서 증세를 해주면 사실 기재부 공무원들도 돈이 더 들어오면 더 쓸 수 있게 해줘요. 지금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얘들도 자꾸 묶으려고 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의 그 이재명의 심자 공약을 보면서 떠올랐던 게 한 12년 전에 네. 진보신당에서 네. 좀 이야기가 됐었던 건강보험 하나로
그러니까 이 정도가 같이 세트로 나와주고 그거는 요번에 네. 심상정 케어에 들어갔었죠. 네. 그 내용은. 이게 나와주고 그 가운데 이 탈모도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그래서 이재명이 약간 역시 사자 느낌이 나는. 그렇지. 이재명은 확실히 사파지, 사파. 이게 좌파가 이게 진보가 아니야 사실. 이게 약간 계보가 없는 그런 거고 너무 정책을 낱개 단위로 뜯어가지고 접근하는.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진열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어떤 세계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고쳐 정말 이렇게 고치고 막 뭐라 그러면 부동산 과세는 유예하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러는 게 이런 현란한 몸짓이 마치 나를 보는 것 같다. 게다가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박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와닿기 시작했어. 그러네요. 이명박은 녹색 성장이었죠. 전탄소 녹색 상자. 근데 이명박도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난 기본소득도 나는 원론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 지지자예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철학이 있어야 돼. 예, 내 철학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값진 노동 중에 비임금 노동도 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노동에 대한 지원의 측면에서 시민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산업이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의도적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녹색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중간에 실업이 발생할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받쳐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나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건데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철학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돈만 생기면 일단 엠빵하고 본다 이거거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재난지원금도. 이재명 쪽에서는 하는 얘기가 그 돈 풀면 또 이래가지고 된다. 그렇게 치면 뭐 매사에 다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그걸 보면서 저건 느껴서 이후에 안철수가 최근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전 국민이 재난당한 게 아니다. 그걸로 논쟁 한번 네. 붙었죠. 또. 네. 그래서 저 메시지는 안철수가 잘 던졌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시기에도 분명히 재난 상태가 아니라 더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진짜 재난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지 정책을 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안철수가 그 한 단 안에 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안철수가 요거 약간 대응을 잘한 게 탈모도 사실 내가 얘기했던 뭐 더 중요한 간병살인 문제가 있고 요런 얘기는 조금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단타치기로는 안철수가 되게 잘한 게 카피야. 카피약을 통해서 약값을 인하하겠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약값을 인하하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에 지원하겠다. 근데 내가 20대 중반 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머리 막 빠졌을 때 비싸서 고민한 게 아니라 과연 치료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 사실은. 접근성. 네,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치료만 되면 얼마든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일단은 감기처럼 이렇게 아프면 병원 간다 이런 그러니까 기술이 되느냐 기술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예, 기술이 과연 되는 건가? 근데 모르겠어요. 탈모 치료제라는 게 사실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올 것 같지만 계속 오지 않는 거라고. 예,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안철수 방안도 조금 문제는 있다. 왜냐하면 약에 대한 긴장감도 필요한데 근데 그래도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재명 방안보다는 안철수 방안이 훨 낫다. 맞아. 그리고 난 깜짝 놀란 게 안철수가 액수까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액수를 낮출 수 있다고 정확하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문돌이로서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과돌이의 장점이 드러난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자꾸 이런 식으로 정책을 대하는 건 아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정책의 앞뒤가 맞아 떨어지고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좀 진짜 이명박 같아 보인다. 이 인상을 좀 벗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요즘에 심지어 아이돌도 세계관을 다 짜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벌타버스네. 끝으로 이제 아까 방금 안철수 얘기도 나왔는데 간략하게 대선 여론을 좀 다뤄보고 그다음에 2부에서는 이번에 한국갤럽에서 호감도 조사도 했는데 막 이 세대별 성향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나이가 다들 40 전후잖아요. 30대와 40대죠. 그러니까 전이잖아. 40 조금 전이잖아요. 아니 여론조사할 때 마흔- 30대, 40대 구분 짓잖아요. 근데 2030이라고 요새 묻고 있는데 네. 30대 전반이랑 후반은 많이 달라요. 30대 후반은 40대하고 거의 비슷해.
예. 30대 전반은 20대랑 비슷하고. 알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30과 30대와 40대 사이에 선이 있는 게 아니라 대략 한 35 내지 37세에서 선이 있어요. 이게 그거 나이가 넘어왔어. 나이가 한용기. 선이 아니라 그냥 라이프 스타일과 어떤 그 내가 직업, 음. 그다음에 소득, 음. 어떤 경제적 위치, 음. 그리고 자기 뭐 근데, 결혼했냐, 아이가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근데 거의 내가 차이지. 평소에 얘기했지만 내가 87학번에서 87년생으로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세대 교체로. 조용길 기자 87년생 앞이잖아. 네. 또 우리 세대야. 자 일단은 그 얘기는 2부에서 하도록 네. 하겠고